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 공포의 한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악재가 몰려도 이렇게 다 몰릴 수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걸 바꿔 생각하면 불확실성 해소고 이번 주를 버텨내면 우리가 뭐 하단이든 충격이든 그 끝을 볼 수가 있다라는 또 그런 점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일발장전과 함께 해주신다면 공매도 이야기, 조선업종 이야기, 3전 잠정 실적, 테슬라까지도 여러분 함께 다룰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 담담하게 시작하죠 오늘? 네? 담담하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들이 좀 많이 이제 겹겹이 이제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두려워하시면서 이제 걱정하는 건 오늘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좀 재개되는 공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저는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터널 지나다 보면 끝이 어딘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터널을 가장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가장 좋은 거고 돌아설 수 없거든요. 지금 딱 시장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브리핑 해주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관세 시행이라든지 뭐 공매도 재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번 주가 그런 중요한 일정들이 다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소되는 악재가 소멸되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봅니다. 뭐 가장 힘든 한 주가 될 수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번 주만 좀 잘 버티면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시장 대응 또 종목 공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평소보다 조금 이제 좀 부드러운 종목이에요. 디어유라고 하는 종목, 소위 말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 한중 문화 교류 이제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 아무래도 이제 좀 미국발 악재가 워낙 이제 증시에 좀 큰 충격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또 이재용 회장도 또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왜 먼저 갔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좀 나오고 시진핑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 이제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특히 또 관세에 대한 이제 그런 충격에서 비교적 조금 자유로운 엔터 업종 중에 디어유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 기업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디어유는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이 모바일 노래방 서비스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에브리띵보다는 사실 이제 디어유의 버블이라고 하는 플랫폼, 이 버블이라는 플랫폼이 어찌 보면 이제 우리 K-팝 아티스트들과 팬들이 직접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또 파장을 좀 일으켰던 그런 이제 기업인데 어찌 보면 최근에 이제 조금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기도 했었고 모회사였던 이제 SM그룹의 이제 지분 축소 그리고 이제 SM이 워낙 또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았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부진하게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SM 주가도 엔트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회복세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중국향. 있고 맞습니다. 디어유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을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구독료를 이제 내면서 사용하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조금 이제 흐름이 좀 어려웠던 건 요 사진을 딱 보시면은 아마 이제 명확하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사진이죠?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ARPU 계속해서 이제 유저들이 이 플랫폼 안에 머무르면서 구독료도 내고 또 새로운 이제 아이템에 대한 이제 소비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활동 인구가 자체가 이제 줄어들어 버리면은 바로 이제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왼쪽에 이제 보시면 디어유 버블이 이제 구독자 수추인데 요게 2023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계속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런 게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 주가가 이제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구독자 숫자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중국이 가장 많아요. 그럼 이제 중국 쪽에서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이제 디어유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제 그림을 보고 디어유가 어떤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지를 잘 좀 따져보면 되는데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즘에 뭐 텐센트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 많이 하는데 소위 중국판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텐센트. 그 텐센트의 이제 자회사 텐센트 뮤직과 협업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걸 이제 선언을 좀 했어요. 네. 새로운 이제 플랫폼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기존에는 버블은 이제 중국 내에서는 iOS 안에서만 이제 그렇죠. 퍼블리싱이 좀 네. 됐었는데 텐센트 뮤직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배포가 이제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텐센트는 8억 명이 넘는 이제 글로벌 유저를 확보하고 있고 예. 그 중에서 1억 2천만 명 정도가 유료 구독자예요. 그 정도로 이제 상당한 이제 저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예. 요 텐센트 뮤직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조금 더 빠른 이제 수익화를 만들어 좀 내겠다라는 게 바로 이제 디어유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숫자 줄어드는 걸 중국에서 만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매출도 중국 매출 비중이 이제 가장 좀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전략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결과를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우리 국내 아티스트들이 이제 미국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본토를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렸잖아요. 실제로 지난 수년 동안에 한알령이 해제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아티스트들 특히 인디밴드 검정치마라고 하는 인디밴드가 중국에서 작년에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검정치마는 국적이 일단 미국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우리나라를 활동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국적이 일단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하는데 최근에 뭐 봉준호 감독의 이제 미키 17도 네네. 중국 내에서 들어갔죠. 이제 개봉을 네. 했죠. 요것도 이제 헐리우드 영화이기 때문에 개봉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국내에서 만든 이제 국내 영화 그리고 이제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중국 본토 이제 오프라인 공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유저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팝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중국 아티스트들도 이 디어유의 플랫폼에 입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중국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이제 사용량을 이제 보일 수 있겠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텐센트 뮤직과 같이 이제 중국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이제 측면 때문에 올해 예상 매출액이 이제 한 88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370억대를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성장주들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확실한 성장 기반과 매출 저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만약에 공매도에 타겟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 쇼크오버를 유발을 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주가 상승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좀 혼탁한 시장에 디어유 같은 종목들이 선택적인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특히 SM이 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2분기 때부터는 이제 지분 45%를 확보하고 연결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좀 되다 보니까 모회사 SM에 대한 이제 후광 효과도 같이 이제 조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가는 지금 완만하게 이제 옆으로 좀 횡보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여서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가 강하게 올라갈까 보다는 어떤 종목이 잘 빠질까? 그렇죠. 잘 버틸까 안 빠질까를 이제 고민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주가도 이제 4만 원대에서 약간의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방어력만 좀 발휘가 좀 된다라고 하면 상방 돌파 시도가 전개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4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매수가는 오늘 이제 아무래도 뭐 미국장이 지난 이제 주말에 좀 급락을 좀 했기 때문에 한 1, 2% 정도 이제 하락 출발하는 걸 감안을 해서 한 4만 원 정도 이제 매수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수가는 4만 원, 목표가는 이제 48,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참고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디어유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도 미국의 선물 시장도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난처로는 중국에 갔고 특히 한알령 해제라는 지금 기대감. 이건 좀 거의 확실한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디어유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연예인들이 막 이런 데서 막 등장을 하면은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어유 같은 데에는 딱 연예인과 팬이 만나는 오피셜한 이 공간을 하나 마련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여기 나온 연예인은 믿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어떤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아티스트까지도 유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아무래도 거죠? 이제 최근에는 좀 트렌드가 소통을 워낙 이제 좀 맞아요.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티스트들하고 우리 이제 팬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어찌 보면 오프라인 공연. 네.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직접 소통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은 일방적으로 이제 아티스트들을 그쵸. 그냥 바라보는 입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유튜브 라방 그렇죠, 뭐 이 정도죠. 맞습니다. 그런 이제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이 디어유라는 이제 플랫폼이 어찌 보면 아티스트와 팬들의 이제 접점을 더 늘리고 그러면 아티스트 입장에 더 좋은 게 그렇죠. 충성 고객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는 앨범뿐만 아니라 굿즈에 대한 이제 판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어 유로 향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슈로 돌입을 해볼 텐데요. 준호 매니저, 네. 오늘 좀 하락 출발할 것 같아요. 네. 이미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선물 시장도 상당히 또 한 번 추가 하락이 예견되어 있어서 이제 2,500선을 깨질 것도 같은데 우리가 2,490선, PBR 네. 0.9배 뭐 요 라인은 실은 항상 지금 몇 번째 검증을 하오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한번 시장 좀 점검을 해본다면 뭐 2,500이 깨지고 두렵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지 큰 맞아요. 투자 전략 한번 제시해 그래서 주시죠. 어떤 지지선을 깨지느냐가 중요하기보다 네. 지금의 지금 2,577선이 이제 금요일날 종가 부근이잖아요. 네. 이 가격은 그래도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시간 문제이지 반드시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증시가 밀렸고 하락했던 이유 자체가 사실 우리가 새로운 이슈로 하락한 게 아니고 이미 다 예견됐던 악재들로 인해서 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국내 내부적인 어떤 정치 불확실성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어떤 관세. 리스크 근데 그 이번 주에 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악재가 이제 수면 아래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어떤 가격은 결국 회복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2,500선이 깨지던 2,400선이 깨지던 빠른 속도로 시장의 V자 반등 성격의 반등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2,500선이 깨졌다고 시장이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지막에 어떤 투매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악재가 다 나와서 증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좀 증폭될 수 있지만 정말 이게 식상한 말이지만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런 것처럼 이번 주가 지난주와 이번 주가 사실상 변동성이 가장 확대되는 주이고 또 그리고 약간 짜증 섞인 패닉셀까지도 좀 더해지면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공매도 재개, 뭐 우리 국내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순차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 그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번 주에 시장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부터는 불확실성 해소로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500이 깨지더라도 그 부분은 빠른 속도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코로나 때도 하루에 거의 코스닥이 13% 이상 급락이 나와도 네네. 바로 V자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더블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악재와 불확실성들이 충분히 저는 이제 시장에 선 반영이 되어 있다 이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의 어떤 증시 하락을 이번 주만 잘 견디면 저는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는 서서히 좀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진입 타점으로는요. 이제 네. 상호 관세가 화요일이잖아요. 네. 수요일이냐 목요일이냐 이런 논리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수목 어느 이 정도 뭐 둘 다 괜찮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전에 주 초반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면 월화, 공매도에 때 이미부터 시작해라? 이미 상호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충분히 좀 주 초반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오늘부터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와지면은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 초반에 사실상 지금 미 선물도 지금 급락하고 있는 네네네. 상태라서 주 초반에 충분히 흔들렸다라는 거는 그 악재가 오히려 지나치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호관세가 그리고 트럼프가 약간의 지금 예고를 한 힌트를 준 게 네. 정말 관대한 유연하게. 정책을 유연하게 네. 또 관대하게 정책을 내겠다고 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관세 폭탄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완화적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철치 대표님과 같이 얘기했던 오히려 지금 미국 내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업들까지도 관세를 유예하거나 아니면 또 처리해준다고 했을 때는 네. 정말 시장을 다시 한번 크게 환호할 가능성도 분명히 현대차. 높다라고 맞습니다. 예. 현대차를 필두로 그래서 그 모범생을 관세를 매긴다라는 거는 그 어떤 누구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주 초반에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 주 후반에는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주 초반의 흔들림에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용민 매니저, 뭐 불확실성 우리가 이제 다 아는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가 항상 뒤통수를 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걱정되는 게 갑자기 의약품 품목 관세라든가 반도체 품목 관세가 갑자기 떡하니 수목에 이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서도 싼 게 많은데 이제 못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네. 이 뒤통수는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또다시 이제 급락이 나온 건 네. 사실 관세 충격 그 자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월가시 나온 뉴스를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재무장관이 더티 15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기분 나쁜데 더러운 15개 국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15개 국가 안에 우리나라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가능성이 근데 있어요. 실제로 4월 2일 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상호간세 이제 발해를 앞두고 실제 상호간세 대상국이 어디인지까지도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대상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품목은 그럼 어떤 품목에다가 몇 프로의 관세를 부과를 할 건지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다.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만 이제 있죠. 그 밑그림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주말 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는 거기도 하겠습니다만 참모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집불통 무조건 이제 혼자 생각하고 이제 밀어붙이는 이제 성격이다 보니까 다른 참모들이 아무리 이제 뭐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하거나 해도 듣질 않는다라는 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간세 자체는 어차피 이제 시행될 게 확실시 돼 보이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강도로 발표가 될지 쉽게 이제 예측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짜증스러운 반응이 이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이제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좀 흔들리고는 있는데 저도 뭐 당연히 이제 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주가는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건 과연 이 진폭이 이제 어디가 하단이 될 것인가 그겁니다.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미 700이 이제 이탈을 했잖아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은요? 심리적인 이제 마지노선은 이제 700이 이미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70포인트에서 680포인트 좋아요. 그 정도 부분이 이번 주에 이제 단기 저점이 좀 될 거라고 보고 670 라인. 네, 코스피는 2,500선 라인. 요 라인이 이제 어쨌든 PBR 0.9 이하로 하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번 우리가 지켰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요 자리는 네.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재가 나와도 지지가 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 2,500포인트 구간이 코스피 시장은 시장 진입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코스피는 2,500, 코스닥은 한 670에서 800, 그 정도 수준이 이번 주에 이제 하단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업종을 이제 들어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인데 뭐 차차 저희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반도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금융업종이라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또 금융업종은 워낙 확실한 이제 이익 기반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끄러운 이슈들 관세하고도 전혀 상관없잖아요. 공매도도 없어요. 네, 공매도도 전혀 상관. 오히려 이제 공매도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융업종은 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이라든지 이제 금융 지주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단기적인 이제 좀 대안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이제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수별로는 코스닥은 한 670 라인, 코스피는 2,500 라인. 그런데 이제 현금 쟁여두신 분들, 챙기고 있는 분들도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말고요. 예, 일단 월화에 한 번 묶음, 그다음에 수목에는 이제 상호간세 결과 나오니까 그때 한 2묶음, 그리고 다음 주 한 이렇게 3묶음 정도로 또 나눠서 적립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투자 전략을 제언해 주셨고 이제 세부 디테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우리가 이제 큰 매크로의 두려움이 있지만 개별의 지금 이슈들이 있고요. 첫 맞습니다. 번째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내일이죠.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맞습니다. 여기에 관전 포인트. 이걸로 또 테슬라가 한번 좀 해준다면 매크로 악재를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좀 지난주에 테슬라가 3.5% 정도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금요일 날. 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인도량이 컨센에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조정 그림이 나와졌어요. 미리 빠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RBC 빠졌어요. 캐피탈에서 34만 6천 대로 사실 시장의 컨센 자체가 39만 8천 대인데 그거를 하회할 것이라는 부분 때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미 한 3.5% 정도 이제 급락세가 연출되었는데 주말 동안 뉴스 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남 스타필드에 또 이제 테슬라 이제 매장에서 줄이 정말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 Y 주니퍼를 보기 위해서 줄이 정말 많이 길어 있었고 강남 정시장도 정말 금종성대를 잃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오스본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1분기는 자동차 산업의 약간 비수기이기도 한데 사실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모델 Y인데 사실 신모델로 가면서 이제 광고와 판매를 줄이다 보니까 당연히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이미 테슬라의 이제 1분기 인도량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고 주니퍼 살려고 안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가도 이제 조만간 신모델이 나오는데 괜히 구형 모델을 팔면 오히려 나중에 욕먹는
일인 거고 그래서 오히려 신모델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1분기의 판매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면서 고점 대비 거의 50% 이상의 급락세가 연출이 됐던 거잖아요. 물론 뭐 정치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1분기 인도량에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만 해도 좀 반등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이번에 인도량 발표에서 자동차 인도량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또 ESS 매출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또 상하이에서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메가팩 공장이 좀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ESS 매출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도량 발표 이후에 다음에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2분기에는 또 저가형 모델도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모델 Q나 모델 2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의 판매량보다 이제 자율주행과 또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그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는 빠질 만큼 충분히 빠졌고 정치 리스크로 인한 어떤 주가 하락도 충분히 나아졌다.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50% 이상 급락이 나와주면서 충분히 악재는 반영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4월 1일 날 인도량 발표하고 나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좀 적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테슬라 관전 포인트. 주니퍼 살려고 1분기에 차 안 산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나쁘게 나온 거고 이걸 이제 시장도 이해해 줄 것이라는 거 하나가 있고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이 ESS와 태양광. 저도 네. 그쪽에서 뭔가 맞아요. 한번 재료를 내주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 이 네. 이제 쭉 카테고리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차량, 뭐 네. 2차 전지 등이 있지만 저도 약간 왠지 본능적으로 ESS가 뭔가 좀 있지 않을까? 테슬라와 함께. 이런 쪽 어때요? 타점을. 사실 이제 네. 실적 시즌이나 이런 이제 인도량 뭐 매출 발표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중요한 게 그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주가에? 이미 예. 판매량이 이제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박살이 빠졌다. 났고 사실 근데 테슬라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라기보다는 그냥 AI 플랫폼 회사잖아요.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옵티머스 같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에 대한 이제 밸류를 이제 줘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인도량은 예상치를 조금 하회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매를 맞았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1분기에 극도로 이제 부진했고 유럽에서 판매 반토막, 뭐 미국에서도 판매량이 이제 급감하고 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판매량이 이제 공개되자마자 어찌 보면 이제 악재의 소멸로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 대신에 이제 주가를 이제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제 재료가 뭐냐? 상반기에 이제 로보택시 그리고 이제 주니퍼 이제 새로운 모델 어찌 보면 이제 신모델이 이제 출시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신차 효과를 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줬던 것처럼 ESS 쪽은 지금 뭐 워낙 잘 되고 있는 그렇대요. 상황이에요. 네. 워낙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쪽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존, 구글, 메타 뭐 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 미국 증시 전반에 트럼프 불확실성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엑소더스, 네. 자금 이탈에 대한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 관세를 이제 발효하고 난 이후에 과연 이제 어떤 스탠스로 이제 시장을 좀 달래느냐가 오히려 이제 테슬라의 인도량 자체보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만 좀 들어오면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뭐 메타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다 저는 같이 이제 동행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4월 2일 이제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효가 좀 되고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발효된 이후에는 협상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주가는 이제 바닥을 좀 쳤고 됐다. 인도량 자체가 이제 발표되는 순간 오히려 이제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주니퍼 네, 맞습니다. 모델에 대한 인기 체크, ESS 분야에서 맞아요. 갑자기 깜짝 실적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서 또 FSD 구독료가 미국 구독료. 내에서 1분기가 처음으로 네. 자율주행 쪽에서도 숫자가 찍히기 자율주행 시작했구나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이제 부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FSD 구독료 부분에서 진짜 잘 팔렸는지 사람들 맞습니다. 좋아하는지 자율주행까지 보도록 하고요. 살짝 여기서 리뷰를 하나 넣는 게 지금 언론 기사 보면 비아디가 네, 맞아요. 지금 테슬라 완전히 이긴다.
비아디 향이 이제 새로운 뭐 주도한다. 맞습니다. 갑자기 비아디 찬양이 막 쏟아지고 있어서 대진 첨단 소재 가볼까요? 비아디 차여 보신 분들이 3천만 원대인데 굉장히 차가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물론 주행을 해보진 않았고 이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사실상 지금 약진이 너무 가격이 높고 싸죠. 네. 라인업 중에서 지금 사실상 전기차랑 하이브리드만 두 라인업으로만 불과하고도 지금 이제 글로벌 탑 5까지 올라섰고 GM과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안에는 글로벌 탑 5 판매량까지도 들어온다.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대진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거기에 CNT 도전제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대규모로 ES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또 대진 첨단 소재가 또 이제 대전 트라이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ESS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같이 좀 적용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 자체는 굉장히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아디 관련된 모멘텀과 ESS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 쪽의 공장을 좀 증설하겠다. 대진 첨단 소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거의 16%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비아디의 약진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게 워낙에 지금 저가 공세로 좀 이어지고 있고 사실상 치킨 게임에 사실 초석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진 첨단 소재가 비아디의 어떤 약진과 함께 같이 좀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뭐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돼서 19,500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고 대진 첨단 소재는 국내에서 비아디에 직접적으로 CNT 도전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같이 동반 성장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한국 출시가 지난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내의 어떤 매출 성장과 또 아시아 전역 그리고 또 이제 유럽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대진 소재도 앞으로 수주 물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민 매니저, 네. 목요일 날 삼성전자의 이제 작년 네.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컨센이 지금 5조 1천억 원대거든요. 영업이익 5조 원은 지켜주겠죠? 사실 5조 원 밑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아, 봐요. 그래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이제 디램 업황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예. 이제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2분기 이후의 기대감이 지금 미리부터 이제 반영되고 있는 올해. 거고요. 최근에 낸드 가격 인상이라든지 디램 고정 가격의 이제 반등. 사실 2월 달에 저점 찍고 3월 달에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고객사들한테 DDR5 이제 고정 가격 인상을 준비 통보했고. 중이다라는 걸 통보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좋아지는 건 이제 지금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가 회복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2분기 이후에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1분기까지는 굉장히 좀 안 좋았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매출액은 뭐 70조 원 충분히 상회를 좀 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영업이익은 5조 원 아래 나오더라도 쇼크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요? 좀 4조 나와도 돼요? 네, 지금 네. 컨센은 한 4조 7천억에서 한 네. 5조 원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이기 네. 때문에 4조 원대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쇼크 수준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거고 만약에 5조 원 이상의 이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그게 좋아요?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컨센은 한 4조 7천억에서 한 5조 원 정도 5천억? 수준의 네. 영업이익이 이제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다. 어쨌든 1분기까지는 사실 뭐 HBM 쪽도 사실 썩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D램은 전통적으로 또 1분기는 좀 비수기예요. 뭐 자동차 업종도 우리가 실적 얘기를 할 때 1분기는 자동차 업종 그냥 비수기다 이렇게 이제 치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쪽도 1분기 조금 비수기인데 사실 실적이란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 좋아질 거라는 건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이 됐고 오히려 최근에 주가 흐름 외국인들의 이제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면 아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될 거니까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보통은 한 2, 3개월 앞서서 선행해서 그렇죠.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D램이라든지 HBM 쪽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지를 이제 따져보면 되거든요. 중국 쪽에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빠르게 팽창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지난주에 중국을 이제 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또 중국 쪽에서는 HBM3 쪽 매출도 꽤나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지금은 3E가 이제 주력이긴 합니다만 예. HBM3 쪽도 중국항 매출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상 중국은 이제 세트 기업들이 재고를 좀 열심히 좀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미중 간에 이제 갈등이 부각되고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불똥이 틀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의 세트 기업들은 반도체 재고 축적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수요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2분기 때부터 실적에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포석으로 이재용 회장이 중국을 이제 먼저 방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격은 분명히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 결정적인 건 결국 수요 회복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P가 같이 이제 상승을 하고 Q가 같이 이제 늘어나야 PQ가 이제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죠. 호황 사이클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게 2분기 이후 늦으면 한 5월 말, 빠르면 한 5월 말, 늦으면 한 6월 초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좀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히려 이번 주가 진짜 좀 중요한 게 그냥 매를 맞을 거면 이번 주에 그냥 다 얻어맞고 모든 악재들 재료들이 이제 다 해소가 좀 되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 58,000원 정도 내외 21선 올라오는 요 구간이 단기적인 이제 눌림목의 이제 저점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한 2~3% 정도의 이제 변동성만 좀 견딘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서 이제 2분기부터는 진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한 57,000원 정도 수준을 하단으로 놓고 또 지난번에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번 주가 57,000원대가 매수 기회다. 실적 발표를 함과 동시에 저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요일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잠정 실적 속보치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안 나와요. 딱 네. 액수 하나만 떡하니 나오는데 뭐 영민 매니저는 앞자리가 4조여도 실은 이거는 이제 됐다. 이미 우리는 반영된 거예요. 이미 2분기를 바라본다. 충분히 뭐, 반영됐다고 보는 네. 게 삼성전자 커뮤니티에서 테슬라는 이제 한여름밤의 꿈이긴 하지만 네. 잠깐 행복하기로 됐지 우리는 행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볼멘 소리들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최근에 주총 이후에 뭐 사직생의 각오로 네.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그걸 성장성을 하겠다라고 하기도 했고 이재용 회장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행보가 네. 계속 이어지고 중국향.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된 이후에는 저가 매수도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이제 가지고 있는 중요하죠. 분들도 이제 또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소부장 종목은 실적 발표가 4월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5월이에요. 5월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악재는 이제 털어내고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소부장 종목들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되는 4월 2일 이후가 좋은 이제 매수 타점이 좀 나오는 된다.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소부장 종목도 미리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됐기 때문에 4월 2일 이후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까지 상황 봤고요. 조선업종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1분기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차익 실현하는 업종 맞습니다. 조선업종입니다. 네. 현재 공매도 뭐 20위, 30위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조선주들이고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1조 2천억을 팔았다. 방사는 공매도 타깃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이 방사는 또 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선만 지금 외톨이가 됐습니다. 지금 조선주를 어휘할 거 2분기에 조선주의 방향성 어떻게 잡을까요? 근데 사실 최근에 주가 조정폭을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조선 섹터가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워낙 이제 신고가 행진이 나오는 상태에서 시장 여파로 좀 같이 좀 밀렸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이제 가장 첫 번째 타겟은 아무래도 대차장고가 10% 높은 그렇죠. 하고 외국인 판 기업들 거라. 그리고 외국인 네. 판 기업들 또는 그냥 실적이 조금 이제 둔화되고 있는 조선주. 섹터들. 그러니까 실적은 둔화되고 있는데 그 대차장고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가장 이제 첫 번째 순위고 근데 조선은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오히려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조선 섹터가 이번 주 또 지난주에 어떤 하락은 오히려 좀 이제 차익 매물성 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약간의 좀 이제 그 경계성 매물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관세에서 좀 비껴나갈 수 있고 이제 미국과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조선 관련된 협력이 더욱더 확대되고 또 MRO 쪽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주도하는 기업이 또 하나오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또 이제 공매도 재개 전에 저는 차익 매물이 이미 먼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재개 이후에 무조건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대차장고 비율이 높거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약간 좀 거품성으로 많이 올랐던 기업들 중심으로 조정 흐름이 좀 거세게 들어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 섹터는 이번 주에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들이 다 해소되고 나면은 미국과 또 이제 한미 간의 어떤 이제 그 선박
선박 건조라든지 또 MRO 관련된 협력 소식을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땐 당분간은 그래도 강세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예. 높다. 그래서 이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어떤 이제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만 지나고 나면은 또 조선이야말로 사실상 미국과 또 이제 한미 동맹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오션을 필두로 다시 한번 조선 섹터가 한 다음 주 이후부터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만요. 따로 네.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D 현대, 뭐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뭐 양대 대장주이기도 하고 1분기 때 외국인이 너무 팔았기 때문에 하나오션 한번 가격 전략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매수를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일단은 확인하고 아예- 들어가는 아예- 게 예, 가장 예, 좋다라고 예. 보고 있고 기보유자의 관점으로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뭐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최소한 이제 60일 목표가가 날. 그래도 어느 정도 8만 원 라인 때는 충분히 좀 다시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61선 부근대였던 한 6만 원 부근대까지는 어느 정도 잠시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6만 원 부근대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또는 8만 5천 원 라인 때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는 6만 원 이탈한 여부를 보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업종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두려움은 조선업종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영민 매니저 항상 과거에 외국인이 팔고 이걸 개인이 받았을 때 좋은 결과가 그렇죠. 나온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도 이런 안 좋은 데자뷰처럼 1분기에 외국인은 조선업을 팔고 방산 팔았다라고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방산을 또 샀더라고요. 네. 그걸 개인이 이제 조선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요 포인트인데 이런 두려움은 좀 있어요, 솔직히. 사실 이제 1분기 때 지수 자체는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업종과 방산업종이 어찌 그렇죠. 보면 시장의 주도 업종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좀 판 건 사실 저는 이제 단기적인 차익 매도라고 보여요. 예.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자체는 사실 이게 업종을 나쁘게 보는 이제 매도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차익 실현 정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낙폭도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빠진 것도 네, 아니에요. 네. 사실 더 많이 빠진 업종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조선방산은 오히려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2분기 때 과연 이제 조선방산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대한 것만큼 이렇게 아웃퍼폼하는 그거죠. 확실한 이제 퍼포먼스를 네. 좀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이제 문제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은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예. 2분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업종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턴어라운드.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일단 반도체 업종이 기본적으로 좀 살아나야 네. 주식시장 전체가 이제 활기를 좀 띠고 지금 거래대금도 막 급감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2분기는 반도체 업종이 아무래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 1순위 실제로 조선업종을 팔고 뭘 샀느냐를 보면 삼성전자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흐름이 2분기 때도 이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분기 때는 조선 방산업종이 1분기 같은 화끈한 이제 상승을 좀 보여주기는 좀 어렵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한 25%에서 30%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 분명히 이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은 충분히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주가를 이제 던지는 거는 사실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네. 1분기만큼 화끈한 상승이 이제 일어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2분기 때는 주도주 교체 이제 작업이 진행될 그래?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방산조선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박스건은 우리 작년에 여러분들 그 HD 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해가지고 네.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 상반기 때 피크 찍고 하반기 때 움직였던 걸 보면 박스권 움직임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데 그 진폭 자체가 한 20,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단까지 내려오면 매수했다가 상단까지 올라가면 이제 차익 매도하는 그런 트레이딩?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네. 보여지고 추세가 절대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예. 방산 조선업종은 2분기 때는 이 박스권 트레이딩을 좀 염두를 좀 해두고 옆으로 이제 조금 행보하는 이제 구간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하단에서 매수 상단 올라가면 이제 차익 매도 이런 관점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해보는 것도 단기적인 이제 전략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떠나고 개인들이 받았을 때는 그 업종이 잘 못 가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조선은 뭐 준호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네, 뭐 맞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강력하게 우리가 밀 수 있는 그런 업종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을 한다면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내려꽂지는 않을 그렇죠. 거다. 예, 네. 분명히 네. 한번 회생해 줄 테니까 네. 그럴 때 일단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르면 좀 팔았다가 비중 줄이고 뭐 이런 관점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작년 하반기 차트하고 조선업종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 앞으로 이렇게 조금 옆으로 수 행보하면서 있겠구나. 움직이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일렉트릭 뭐 조선전력기기 20%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는 진폭이 있으니까 그걸 좀 타점을 잡아서 가보자.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디로 향합니까? 저도 오늘 연민 매니저랑 비슷한 게 한알령 해제 쪽으로 좀 기대감, 수혜 섹터. 중국 가볼까요?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상징성인 건 여전히 그래도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예. 화장품 섹터 안에서 이제 저는 마녀공장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 클리뷰티 선도 기업이고요. 중소형 이제 화장품 브랜드사인데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마뉴, 그리고 이제 아워 비건, 그리고 바닐라 부티크, 노모시 같은 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중에 뭐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는 마녀가 가장 네. 전체 매출의 맞아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녀 제품군을 본다고 했을 때는 클렌징 매출 비중이 한 91%고요. 앰플이 한 23%, 스킨케어가 한 21% 정도로 2030 이제 젊은 여성분들 사이로 입소문이 나서 국내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크게 달성했던. 근데 최근에 해외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뭐 일본, 또 그리고 중국,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유럽, 미국에 65개국 이상의 국가에 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알령 해제에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주말 동안에 일본 언론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경주에서 열리는 또 이제 아시아 태평양, 맞아요. 에이펙 관련해서 좀 참석 의사를 전달했다. 그래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진핑이요? 네, 중국 언론사에서 보도는 아니지만 일단 일본 언론사에서 좀 이제 보도를 달았고, 그리고 결국에 또 이제 에이펙의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4월 달 안에 또 이제 문화 사절단이 또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한알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달이 4월이 아닌가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중국에서 또 한중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의욕도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올해 좀 한알령 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저는 시진핑 방안 자체가 저는 한알령 해제다라고 좀 그렇죠. 판단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은근히 하더라고요. 중국은 맞아요. 은근히. 그래서 네. 일단 관세 폭탄에도 좀 피해갈 수 있고 약간의 피난처 역할이 한알령 해제 수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히려 관세 폭탄에도 일단 K뷰티는 가격 경쟁력 확보에 따라서 오히려 좋다라는 지금 평가고요. 그래서 마녀공장은 해외 국가별 비중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일본이 32%예요. 그리고 중국이 11%, 미국이 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일본 쪽에 더욱더 확대해서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특히나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코스트코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내 클렌징 오일을 초도 물량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 마케팅이 시작됐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상 이제 관세 폭탄에도 아직 매출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제한적일 수 있고, 오히려 일본 쪽의 매출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의 기대감과 그리고 또 국내 그리고 일본 내의 어떤 매출 성장을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마녀공장은 관세 폭탄에도 어느 정도 좀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 오늘 일발이 마녀공장인데 이제 한알령이어서 저는 완전히 중국향 많은 데들 있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LG생건,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쪽을 코스메카 코리아를 왜 안 갖고 왔나 봤더니 네. 일단 미국 비중이 적어서 네. 트럼프 피해갈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중국도 약간 애매하게 높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성장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럼 일본이니까 네. 완전히 미중 사이에 일본으로 갔다. 네. 그런 거 맞나요? 그렇게 교묘하게 마녀공장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네. 지금 화장품 기업들보다 좀 비교적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중국이 있는 더 많은 상황이라서, 비중보다. 그래서 네. 오히려 앞으로 한알령 해제면 중국 비중이 올라가서 좋은 거고, 네. 미국도 관세 폭탄에서 미국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네. 그것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안정적인 일본으로 안정적인 일본으로 일본 가 쪽에 있고.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다른 화장품 기업, 그러니까 미국 향, 중국 향이 너무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또 피해가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마녀공장이 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네, 일단 좋은데요? 가격 전략 네, 볼까요? 매수가를 한번 봐보면은 네. 그래도 오늘은 좀 시장 여파로 전 섹터 전 업종이 다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19,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2,80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돌파를 봐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16,15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힘든 장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봐도 삼성전자가 한 1.5%대 하락세고요. 하이닉스는 2%대, 또 한미반도체 라인도 한 3%대 이상들, 조선주들도 전업종들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준호 매니저는 방금 얘기했지만 마녀공장이라는 코스메틱 화장품으로 갔고, 영민 매니저는 디어유라는 플랫폼입니다. 팬과 그러니까 아이돌이 만나는 아티스트가 만나는 공식 플랫폼 디어유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한 라인
2,500 라인, 네. 또 코스닥 670 라인들까지를 전후로 타점 잡아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